저도 은퇴하고 싶고 일찍 나왔다가 일찍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블랙핑크가 나오기 전까지 제니는 포레스트 검프의 제니죠. OST의 재구성, 망상극장, 음악 감독으로 함께하게 된 넉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다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명작 중에 또 명작이죠.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 삶에 대한 메시지 아주 진하게 담겨있는, 유머와 위트도 담겨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소 떨어지는 지능에 뻣뻣한 다리 교정기로 어눌하게 걸어다니는 소년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는 또래의 아이들과는 어딘가 좀 달라 보이는 아이지만 그런 포레스트의 교육에 누구보다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포레스트의 어머니는 포레스트를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진학시킨다.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등교버스 안, 포레스트는 대놓고 자신을 따돌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그를 편견 없이 대하는 소녀 제니와 만나게 되고 제니를 처음 본 순간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다. 시간은 흐르고 제니와 함께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포레스트. 포레스트는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었지만 포레스트를 향한 세상의 편견은 여전하다. 여느 때처럼 그를 괴롭히는 동네 양아치들과 맞닥뜨린 포레스트와 제니. 제니는 늘상 있는 일인 듯 포레스트를 향해 소리친다. 뛰어 포레스트! Run! Run! 포레스트 run! 제니의 외침에 홀린 듯 전속력으로 도망치다가 어느새 대학교 풋볼 경기장까지 들어온 포레스트. 포레스트가 선수들 사이를 뚫고 정광석화처럼 뛰어나가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풋볼팀의 코치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포레스트의 재능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포레스트 검프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영화에서 계속 쓰이기 때문에 커브 틀어서 갑자기 그 풋볼 경기장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풋볼 경기장 가로지르고 풋볼 선수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걸 말해주는 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씬이죠. 어우, 안 되겠는데? 아니, 포레스트가 되자니 너무 힘들 것 같고, 야, 전쟁 나가야 되지, 뭐 국가대표 몇 개 해야 되지. 그렇다고 제니가 되자니 너무 자유롭다가 나중에는 좀 일찍 이제 죽게 되고, 대인중위를 하자니 다리가 저기 그렇고. 이 영화가 참 이렇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불행과 행복이 아니라 밸런스. 이쪽이 100이 되면 한쪽은 0이 되거나, 한쪽이 80이면 한쪽이 20, 어쩌고 50이면 50. 근데 이게 뭐 슬픔과 뭐 즐거움일 수도 있고, 뭐 삶과 죽음일 수도 있고, 이 밸런스들인데 혹시라도 한 명을 골라야 된다면 그냥 버바로 일찍 나왔다가 일찍 그냥 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Run, run, 뭐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데, 달리기 하면은 저한테 떠오르는 노래는 이 노래밖에 없어요. 뮤비에서도 막 이제 약도 팔고 막 이랬던 사람들 막 도망치는 장면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서 달리기 하면 요 곡이 가장 떠오르기 때문에 고르게 됐습니다. Run, nigga. Duck, nigga. Run, motherfucker, run. Run, motherfucker, run. Run, nigga. Duck, nigga. Run, motherfucker, run. Run, motherfucker, run. I didn't mean to hit what I hit. Now that's 3 motherfuckers dead and I ain't seen shit. But these niggas will scream with plea. But for a G like me, it's just a case, really you can see. I crack the Mac back and pop off rolling, and smack your neck back, you drop off falling. I haven't seen my mama in a week, and she ain't even ran her mouth about me. Fuck that, I ain't give a fuck about the law. Niggas say they wanna brawl, you would think that they were brawls. Believing all the things that you never saw. In it, y'all, been a dog, smoke you like a menthol. You think you... 제니의 외침에 홀린 듯 무작정 질주하던 그날 이후, 대학 풋볼팀 감독의 눈을 사로잡은 포레스트는 풋볼 선수로 대학에 진학해 풋볼 국가대표에까지 발탁되며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마치는데, 졸업식 날 지나가던 모병관으로부터 우연찮게 받게 된 한 장의 팜플릿은 포레스트의 인생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게 된다. 젊은이의 최고의 직업 육군. 정신을 차려보니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훈련소 버스에 탑승해 있는 포레스트. 포레스트는 이곳에서 자신처럼 어눌하지만 새우 산업의 원대한 꿈을 가진 버바와 만나 단짝이 되고 외로운 군 생활을 견뎌내지만, 밤이 찾아오면 제니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가고 포레스트는 제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게 된다. 얼마 뒤 파병 통보를 받고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제니를 찾아가 사랑을 고백하는 포레스트. 제니는 너는 사랑이 뭔지 몰라 라며 포레스트에게 비수를 꽂고 호련히 떠나가는데,
첫 장면이랑 또 이어지죠. 그냥 팜플렛에 젊은이의 최고의 직업이 있길래 그냥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파병까지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것 때문에 미국식 우월주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장면을 영화 보면서 그냥 미국 사회에서 옛날부터 현재까지 쭉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로 봤던 기억이 나고, 바버라는 또 굉장한 캐릭터가 이제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영화가 또 어떻게 흘러가려나 이런 생각을 했던 장면이었어요. 이게 복선이죠. 제니는 결국 포레스트를 통해서 어떤 사랑의 어떤 또 새로운 의미를 나중에 찾아내게 되니까, 이 뒤에 제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고 포레스트와 제니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긴장감과 그리고 제니의 어떤 이 심경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제 첫 번째 복선이 시작되는 씬이죠. 버바의 죽음이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벌써 죽어? 진짜 죽어? 약간 이런 느낌. 포레스트 검프는 어떤 삶에 대한 영화인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우정이 시작되겠구나 했을 때 끝나는 거야. 삶에서는 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이런 걸로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버와 포레스트 하면은 이제 2인조 듀오니까, 듀오하면 블랙스타지, 이런 걸로 해서 가져왔던 기억이 나고, 미국이 정말 탐내고 가지고 싶었던 나라, 유일하게 파병에 실패한 나라 베트남,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브라운 스킨 레이디가 아마 베트남이 아니었을까, 미국에게. 그리고 반전미 있게 하고 싶었어요. 이 영화에서도 전쟁 영화 같은 비장한 음악이 나왔다면 비장한 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행군하고 이런 거니까. 근데 가벼운 음악을 여기다 삽입을 한 건 중화시켰다는 뜻이겠죠. 저도 여기서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군대, 전쟁 이런 것들은 끔찍하지만 거기에 좀 가볍고 뭔가 다른 뉘앙스의 음악을 넣으면 어떨까? Everybody on the avenue, I know when they see us, there she is. Ooh, yeah, baby girl, look at you. Coming on the block looking fresh and brand new. Ooh, head wrap cover your head, do. Pretty feet, big and do open toe shoe. Ooh, no limit to what I would do. Make love to you like long interview. Woo! Me say for real, me like you. Good look champion, win the title. Show many man try invite you. Shot down lyric each time they side you. Come on, sure. What man you get born inside you? Leave it walk away and just let shit pass through. Oh, can't be your next one like you. Famous like tapes made by DJ Clue. I tighten up my game as I approach you. Yo, check her, she detected the beat get close to. Check her, she detected the beat. 전쟁 영웅이 되어 월남전에서 돌아온 포레스트, 그의 단짝 버바는 전쟁통에 목숨을 잃게 되고, 포레스트는 버바의 유지를 이어 새우잡이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되지만 얼마 뒤 어머니의 병세가 심각해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포레스트의 어머니. 포레스트는 고향에 남아 무료하게 잔디 깎는 일을 하며 적적한 은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니가 돌아오는 상상을 하는 포레스트에게 기적처럼 제니가 찾아오게 되는데, 하지만 제니는 이미 세상사에 지쳐 무너져버린 듯한 모습이다. 포레스트는 제니와 시간을 보내며 전에 없었던 행복을 느끼지만, 포레스트가 한 발짝 다가갔다고 느낀 그 순간 제니는 또다시 포레스트를 호련히 떠나버린다. 충격에 휩싸인 포레스트는 불현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정처 없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제니가 떠난 날로부터 2년이 넘는 세월을 쉬지 않고 달려온 포레스트.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추종자는 늘어가며 사람들은 포레스트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포레스트는 그저 뛰고 싶을 뿐이라 말하며 행군을 멈추지 않는다. 천재와 바보가 이제 딱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혹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뭔지 모르지만 일단 뛰고 싶으니까 뛰는 건데, 세상은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의미를 막 갖다 붙이는 거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 씬을 보면서 계속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세상, 근데 그 속에서 2년이나 쉬지 않고 달리게 했던 포레스트에게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씬이었어요. 저도 은퇴하고 싶고,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에서 살면서 은퇴하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싶고, 진짜 억만장자가 된다 이러면은 뭐 쓸 줄을 모르니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돈도 원래 있었던 사람이 쓰는 거지, 이게 갑자기 생겨버리면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친구들이랑 매일 파티하고 놀고, 부모님이랑 가족들 뭐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그러고 싶습니다. 포레스트를 떠난 이유가 불확신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고마운데 남을 순 없고 근데 같이 하고 싶고, 이런 인간사의 되게 그 씁쓸함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불확신인지 미안함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영화적인 장치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거였고 그 제니의 감정은 정말 지금도 알 수가 없고 앞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감정일 것 같습니다. 방랑벽의 여자 스타일이 어떠냐? 갑자기 이런 질문으로 쑥 들어오네. 사실 블랙핑크가 나오기 전까지 제니는 포레스트 검프의 제니죠. 방랑벽에 있는 여자 스타일, 제니의 어떤 자유로운 스타일이니까 그건 터치할 수 없지만 연애를 한다고 했으면 조금 힘들겠죠. 아코디언 굉장히 짧은 트랙인데 제가 술 먹고 트는 거의 탑2 안에 듭니다. 탑2 중에 이제 하나는 이센스형의 비행, NF 듬의 아코디언. 이때 포레스트는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삶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챕터를 깨는 장면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아코디언 같은 걸 들으면, 이 트랙을 들으면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른 어떤 그런 음악에 대한 감성이 들리는데 그냥 그런 거랑 좀 맥이 비슷해서 요거를 골랐던 것 같아요. 포레스트가 막 가을, 막 단풍 있는 그 길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규정되는 의미든 뭐든 뛰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이 음악이 깔리면 어떨까? 되게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Living off borrowed time, the clock tick faster. That'll be the hour they knock the slick blaster. Dick Dastardly and Muttley with sick laughter. A gunfight and they come to cut the mix master. ICE Cole, nice to be old. Y2G Steve twice to threefold. He sold scrolls, low and behold. Know who's the illest ever, like the greatest story told. Keep your glory gold and glitter. For half of his niggas to take him out the picture. The other half is rich and it don't mean shit to. 어느 날 포레스트는 사막도로의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춘다. 깨달음이라도 얻은 양 추종자들을 바라보는 포레스트와 포레스트의 한마디에 집중하는 사람들. 정적이 흐르고 포레스트는 집에 가고 싶다는 외마디와 함께 이유 없는 행군의 종식을 선언한다. 얼마 뒤 포레스트의 이야기가 TV를 타게 되자 포레스트는 자신의 소식을 들은 제니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고 제니와 또다시 재회하게 된다. 하지만 포레스트는 제니가 시한부 인생을 살며 둘 사이에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마침내 제니와 결혼을 하게 되는 포레스트. 제니의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제니는 마지막 순간 긴 방황을 끝내고 포레스트의 곁에서 평온을 찾으며 눈을 감게 된다. 제니가 떠난 뒤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딴 어린 아들만을 보며 살아가는 포레스트. 자신의 어머니가 그러했듯 어린 아들의 스쿨버스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앉아있고 포레스트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진짜 전설의 마지막 씬이죠. 이 깃털이 떨어질 듯 다시 위로 솟다가 또 비트비트 거리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탁 솟아나가면서 갑자기 카메라 가리면서 아니 뭐 영화사에 남는 엔딩이죠. 이 장면 자체가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약간 불교 철학 같은 느낌도 있어요. 레이스를 시작했던 이유도 확실치 없고 레이스를 멈춘 이유도 확실하지 않고 근데 약간 불교 철학에서도 정의 내리는 게 딱히 없거든요. 삶에 대한 어떤 진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너 왜 태어났니? 너 왜 죽었니? 이런 거를 묻는 거랑 약간 비슷한 그런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그냥 영화를 즐기면서 봤을 땐 그냥 진짜 집에 가고 싶었구나 지쳤구나 2년 뛰면 지칠만 하지 다리가 좀 이제 뭉쳤고 뭐 햄스트링이라든지 발목이 안 좋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약간 미국이랑 동양이 좀 다른 것 같아. 미국에서는 될 때까지 해라 이거고 동양에서는 피천득 2년 보면은 세 번째 사랑은 안 만나는 게 낫겠다 마지막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 이제 만나자 그럼 난 싫은데 사실 이러고 탁 갈 것 같은데 엄마가 죽으면서 했던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고 열었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고 포레스트 검프를 관통하는 딱 하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니 곡에는 추락밖에 없어요. 추락한다가 아닙니다. 넉살의 1Q87 2집의 마지막 트랙 드비타님과 함께한 추락이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락이라는 노래의 모티베이션이 무의식 중에 담겨있던 이 마지막 장면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잘 어울리는 씬이에요. 우리가 모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삶이라고 비유한다면 누군가는 비행이고 누군가에겐 추락이고 누군가는 중력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떨어짐이라고 느끼지 않고 멋지게 이렇게 활공하는 거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삶은 각자의 다 어떤 방식이고 각자가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곡인데 마지막 장면이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옆에서 fly, flex 또 누군 퍼덕이기도 바빠 불안해 보여 자존감도 어떤 인구름을 밟고 어떤 인중력을 받아 돈 타령을 하던 아저씨인가 발을 꽉 붙잡아 우린 선생들의 몰락도 봤어 믿음 위에서 중심을 잡지 이 바람에 맞서 우린 신이 따른 축배 위에서 아래로 Rich or poor 똑같이 쏟아져 갈릴레오 항상 영화를 굉장히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불러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망상극장 앞으로도 쭉쭉 잘 됐으면 좋겠고 고생하는 모든 스태프과 PD 여러분 감사하고 2집 1큐 8집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이 너무 막 외롭고 극단에 치달았던 사람이라면 더 세상에 대한 악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삶의 실마리가 풀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위로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